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렸던 우리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팀장님 얼굴이 좀 네. 계속해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을 바꿨어요. 아, 화장품. 아, 뭘로 바꾸셨어요? 그 남자 거보다 여자 게 더 괜찮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설화수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럼요. 조금 낮은 거. 아, 좀 낮은 거. 아, 조금 낮은 낮은 걸로. 거. 아, 뽀송뽀송해지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좀 주말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밖을 안 나갔습니다. 그냥 쉬셨어요, 그냥? 네. 집에서? 요새 주말만 되면 몸이 처져요. 아, 몸이 터져. 땀들은 불금이다 뭐다 그러는데 네. 운동하셔야죠, 운동. 힘이 주로 쉴 때 뭐 하세요, 그럼 집에서? 자요. 아, 낙이 없습니다. 단순하시네. 아니, 약간 취미 같은 거 좀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구를 했었는데 야구. 요즘 안 나가요. 왜요? 귀찮아서. 아, 팀장님. 아 근데 제 주변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하더라고 제 나이 또래는. 아, 요즘에는 네. 이제 쉬는 삶에 날에는 지쳐서 그냥 다 지쳐서 살아. 진짜 그럼 집에서 주무시고 네. 일어나시면 뭐 식사는 그래도 잘 챙겨 드시고 좀 하죠. 주말 좀 가정주부 같아요. 또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치마 두르시고 네. 아 샤워할 때 이거 샤워캡 쓰시고 기돌이다 하고. 상상하니까 쉽진 않네요. 상상을 안 해야 됩니다. 네. 집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밖에서 오해요. 40 넘어가면 몸 관리 해야 된다. 몸 관리하죠.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샤워하실 때 이제 이거 헤어캡 쓰시고 클렌징 오일 뭐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왜요? 우리 명민준 씨가 지금 또 오랜만에 이 네. 시간에 들어와서 또 누구신가요? 민셰인가요? 아니요 개커 명민준이라고 저 아이디가 조금 여기 계시네요. 저 민이 계시. 아이디가 좀 별로겠네요. 개그하는 앵커예요. 개커. 개커. 네, 개그하는 앵커입니다. 앵커님 오랜만이시네요. 팀장이 약간 표정만 좀 약간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진짜 누군지 몰라요. 누구지 몰라요. 여기 출연자인 줄 알았어. 전임자. 저랑 그분. 같이. 예. 네. 접속해 주셔가지고. 이분한테 죄송하다 좀 전해주세요. 아는데 죄송해요. 제가 순간 까먹었어요. 순간 까먹습니다. 까먹었어요. 전에 방송 같이 있었는데. 왜냐면 우리 팀장님은 지금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꿀팁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 조금 숨 쉴 수 있게 걱정해서 퇴근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저부터 퇴근하고 싶네요. 지금 포장지 리본 딱 묶었는데 다시 풀면 어떡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할까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쉽지 네. 않은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또 어디를 좀 집중해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우리 팀장님이 준비를 해주신 내용이 네. 로봇, 자동차 네. 그리고 배터리랑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이 네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네요. 업종들이네요. 이슈가 있고 또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또 갖고 가면 좋을지 각종 소식들이랑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 뭐지? 제가 보는 시장 관점도 짧게 좀 역시 마음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러면 지금 보시는 시장 관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이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그동안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 다우지수하고 S&P는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그죠? 그 빅스텝 얘기 나오게 되면 나스닥 2% 빠진 건 뭐 통상적으로 계속 봐왔었거든요. 봐왔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다우존스도 2.8% 빠졌고 S&P도 500이 S&P 500도 500이 아니죠. 2.7%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근데 여기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빅스텝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빅스텝이 어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가계 자산이
몇 년 만이죠? 30년 만인가? 이게 부채를 앞질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계 자산이. 예.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잖아요. 예.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지금 살까요? 미래에 살까요? 지금 사죠. 무조건 그죠. 바로 사야죠. 그러니까 그 현상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그 판단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0.5% 인상하겠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또 주목을 해야 될 멘트가 뭐냐면은 네네. 미국의 경기가 좋다. 고용 상황이 괜찮다. 네네네. 경기가 좋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했지만 미국의 GDP 80%가 소비잖아요. 예.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를 하는 동시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소비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한다는 거죠. 기대 심리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는 얘기는 네네네. 일시적으로 수요를 좀 위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라는 게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수요가 좀 과다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의 의도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급이 따라가기 전까지 수요를 잡는다는 얘기는 수요를 일단 멈추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멈추겠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다우존스와 S&P가 같이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70% 80% 수출이잖아요. 예. 그 지구 최대 소비 시장이 미국인데 거기서 만약에 소비가 줄면. 위축이 된다. 수요가 위축이 된다. 그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을 볼 때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1월달 이후에 보게 되면 2620에서 2740포인트 이상의 박스권을 만들면 잘 버텼는데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단순히 다우지수가 2.8% 빠졌다가 아니라 이 빅스텝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잘 버텨낸다. 그럼 제가 볼 때 시장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여기서 근데, 버틴다면 버틴다면 절대 안 그렇죠. 빠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내 시장.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죠. 아니 저 시장 열어봐야죠. 되게 과정은 멋지게 그러니까. 되게 과정은 멋지게 설명해놓고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도 봐야죠. 저도 봐야죠. 아니 지금 막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가능성에 따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되게 여성 시청자들 봤으면 저분 진짜 멋지게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확 깰 수도 있는. 얼마나 인간미가 넘칩니까. 근데 설명을 인간미가. 되게 잘해주셨어요. 나도 엄청 몰입해서 들었거든.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막.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팀장님이 네. 이야기해주신 이 같은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다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뭐. 시장이 힘들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은 긴데 핵심이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 내렸잖아요. 그래서 올 하수 주초 반응을 봐야 된다. 그니까. 반응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론 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 얘기해주신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여기서 버텨낸다면은 네. 안 빠진다 이거는. 버티면 안 빠진다면. 그거를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시장 그 하락 포인트를 그 자꾸 최근만 보는데 시장 하락은 작년 6월달 3,316포인트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미. 대비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차트론자들, 차트쟁이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15에서 20% 이상이 빠지게 되면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 포인트가 딱 그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네. 자 그러면은 요건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 요거는 잘 버텼어요.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지수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이제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네.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한번 네. 제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로봇주부터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 요 입김도 조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어떤 부분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방향성이겠죠. 방향성. 네, 로봇 산업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이 로봇을 세분화시켜서 이게 산업용 로봇이 될 것인지 AI가 될 것인지 물류 로봇이 될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AI예요. AI.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이거를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쪽인데 AI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파생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물류 로봇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물류 쪽을 또 확장시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이 AI 쪽을 보게 되면 결국 분석입니다. 분석이고 그리고 이번에 CES 2022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3개를 공개를 했잖아요. 로봇 3개라기보다는 로봇 2개와 디스플레이 패널 하나를 공개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주목을 하는 건 옆에 서비스 로봇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많이 상용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식당 가게 되면은 서빙 로봇이 다 돌아다녀요. 예. 저 그거 네. 보셨어요? 파리바게뜨도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파리바게뜨. 뭘 빠게요?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순간 무슨 지게차 파레트 얘기하신 줄 알고 파레트. 저희 이제 동탄 롯데백화점에 보면 네. 되게 지하 2층에 파리바게뜨가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서비스 그 로봇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도 네. 식당 가서 봤더니 네. 이제 뭐 이렇게 서빙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동으로 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은 어차피 서빙 로봇은 다 보면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 AI 아바타. 그걸 AI 주목을 해야 아바타.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우리가 아바타. 그 KTNG 쪽 보게 되면은 누구 진이 이런 거에 대화를 하잖아요. 예.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입력이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A는 B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보면 거기는 대답을 하는 건데 이 AI 아바타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만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화면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지금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레지던트 이블 보면은 레드킨 그 여자의 홀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지금은 메타버스도 이 디스플레이 화면 안에서 사각형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3D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화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홀로그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AI 비서라든지 AI 뭐 했을까요? 뭐 은행원이라든지 안내원, 상담원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근데 나중에 스마트폰에도 이게 자체 내부에서는 기술 특허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홀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AI 쪽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방향 완전히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NPU, CPU, GPU, NPU. 그러니까 GPU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거죠. 뉴럴 프로세싱 유닛. 네. GP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찍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내는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건데 NPU는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고는 스스로 학습, 딥러닝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반도체가 NPU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AI 쪽으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AI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를 NPU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선 파운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연관된 기업이 아시겠지만 네페스하고 또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네페스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 삼성전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보긴 힘들어요. 단지 비슷한 맥락이다 보니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NPU 쪽으로 그러니까 고성능 칩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시간인가 삼성전자가 TSMC와 어떤 경쟁을 진행하게 되면서 점유율보다는 고성능 칩으로 간다라고 말씀해서 3나노 공정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3나노 공정으로 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런 NPU 같은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지 않을까. 근데 팀장님 그 NPU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원래 GPU 시장에서 네네. 지금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약간 더 NPU 시장도 맞아요. 조금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강자죠. 강자인데 이제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죠. 그냥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퍼스트 무버가 돼서 벌써 이미 시장이 장악이 된 상황이고 파운드도 TSMC가 장악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하고 연관성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C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C랩이요? C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장돼 있는 회사인가요? 네, 상장돼 있는 C랩? 처음 들어보는. 그런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협력사 맺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뭐 GPU 고성능 칩이 나온다 이러면은 C랩 같은 회사들 한번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아직 주가 반응은 없어요. 반응 없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AI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AI 아바타,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3D로 형상을 이제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 기술 어차피 로봇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할 건데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저장된 빅데이터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A가 무조건 B가 아니라 A가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차피 자율주행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도로 위에서 사람이 뛰어가는 그런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이거에 대한 학습을 계속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반도체가 NPU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D1 반도체예요. D1 반도체. 이게 스마트폰의 AP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가 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 또 도움을 청하냐면은 이제 도저 컴퓨터,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가 어떤 그 학습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전 궁금한 게 그런 거를 이제 계획하고 지금 패스트 무버가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술력이 되는지, 왜냐면 이게 계획만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많은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기대치는 올려놨어. 근데 나중에 기술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없어요. 기술력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술력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로봇이 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아시겠지만은 일단 로봇이 먼저 시작한 게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산업용 로봇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반도체, 휴먼 로봇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성에 놓여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께서 아직까지 산업용 로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로봇스타 이런 기업들 무슨 연관성은 있어요. 산업 로봇 관련해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로봇에서 스마트 팩토리 넘어간 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독일에. 그 회사가 이미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내에서 산업용 로봇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거의 만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산업이 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은 좀 많이 해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물류 로봇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 로봇이 지금 사람을 실어나는 거, 물건을 실어나가는 거. 그리고 보면은 도심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또 AI 그 NPU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라이다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근데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제어는 돼요. 만약에 차간 거리가 짧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럼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 기능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가 스스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온다, 서야 된다. 여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끼어들 것 같다, 뭐 이런 거. 끼어들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앞서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비켜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이게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끼어들 것 같다. 그러면 차가 안 가, 지금 제어가 안 간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단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끼어들 것 같다.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끼어줘야 되냐? 여기에 판단이 차가 스스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레벨 3, 레벨 5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업체학지차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D1 칩이라든지 그리고 도서 컴퓨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서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영상 인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딥러닝 기술을 현재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인수했는데 최초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동차의 그러니까 전기차의 자율주행과 로봇의 자율주행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어떤 그 진행을 하다가 어떤 위험물이 나타나게 되면 선다, 피해간다. 이거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 SK 하이닉스 공장에 로봇개가 들어갔어요. 로봇개요? 네. 뭐 종이 어떻게 되죠? 안전용. 안전용. 셰퍼트. 셰퍼트. 크기를 보니까 셰퍼트 같아요. 로퍼트. 네. 로퍼트. 로퍼트 괜찮네요. 그 들어간데 여기에 그 현대차에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테슬라가 업적지지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 쪽으로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5까지 충분히 가능해진 상관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팀장님 그 현대차 테슬라 그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만 봤을 때 테슬라가 좀 훨씬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테슬라가 저 앞에 가 있어 벌써. 100m 달리긴 하면은 테슬라는 벌써 50m 앞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레벨 3를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벨 3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면은 추후에 테슬라처럼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도로에 발생된 상황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가장 먼저 앞서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먼저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테슬라처럼. 저도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율주행이 뜰 거라는 기술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그냥 약간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우리 서로 따져봤자 우리끼리 그렇죠. 상처만 받죠 뭐. 왜 현대도 충분히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을 건데 왜 테슬라보다 앞서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근데 개인적인 분위기도 지금 그거야. 이름, 주소. 취조 나온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혹시 로봇 얘기 끝났습니까 혹시?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벌써 40분인가?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로봇 기업을 제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걸 2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C랩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인즈랩. 마인즈랩은 아까 전에 AI 아바타. 그 C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NPU 쪽으로, 그러니까 딥러닝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추가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몰캡 요런 개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 움직임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마인즈랩은 움직였어요. 마인즈랩 조금 움직였고. C랩은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멈춰버렸어요. 중요한 질문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왜냐하면 이 질문 보고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자 지금 외국인이 픽을 했다 했어요 로봇을. 근데 삼성전자가 임원 자사주 매입한 거 아시죠? 네. 근데 또 삼성이 로봇 사업부를 TF 격상시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자사주 매입을 했어. 어쨌든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가 받쳐주면은 크게는 하락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교묘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로봇을 픽했고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영향 없어요? 영화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되게 신경 써서 질문했는데 아니 이건 심플하게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왜 영향이 없냐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볼 때 이게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업종, 시장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업종도 안 중요하고 종목도 안 중요해요.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좋아져야 삼성전자의 수급이 나아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들어보는 거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장은 하이닉스보다는 또 삼성전자 시장이 또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런 이슈에 영향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나왔거든요. 0.8% 하락. 코스닥은 1.13% 하락.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장중에 좀 보다는 괜찮아요. 덜 빠질 것 아니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장이 시작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로봇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마인즈랩, C랩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네, 우리가 하나죠. 딱 짧고 굵게 빡빡빡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컨텐츠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은 하지 않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있잖아요. 오딘 만드는 회사. 갑자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봐주세요. 죄송한데 그 있는데 그 회사를 이제 IPO 진행한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라이온 머시. 근데 이게 결국 무상증자와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무상증자가 아니라 물적 분할과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자회사 IPO 진행한다 그러면 주가가 갔었거든요. 예. 가까운 예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상장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갔었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 상장하는데 안 가요. 근데 이게 제가 결국에는 물적 분할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포스코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사례를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회사 둘의 공통점이 물적 분할이잖아요. 네. 물적 분할로 IPO 상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물적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LG 화학을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화학 부분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보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분할이 되게 되면서 이게 분할과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LG 화학이 소위 말하는 나가리가 돼 버렸어요. 나가리가. 그러면 이제 IPO를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물적 분할은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 분할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어떻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분리를 해서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를 분리해서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100% 모회사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알파벳이 모회사고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지금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 신규 IPO를 한다, 그런 모회사는 무조건 주가가 빠져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 IPO 진행하냐 안 하냐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가 지금 그래서 안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선례를 통해서 물적 분할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키우겠다. 그러면 자회사를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아니라 아예 분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앞으로 커지게 된다. 그럼 이 회사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분이 어차피 모회사로 올라올 건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럼 무조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뒤에 회사를 상장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 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회사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지만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공포가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인적 분할에도 주가 안 가요. 인적 분할에도 주가 안 가기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공식은 깨기가 힘듭니까?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선입견이 되는 거죠. 이 선입견이 공식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인데 이 라이온 하트를 포함한 모바일 쪽에 7,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떼버리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파이의 4분의 3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당분간은 못 받겠죠 주목을. 그래서 나중에 오딘가 같은 기업이 오딘가 같은 어떤 이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거의 이제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 그렇죠. 이런 공식도 발생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적 분할을 너무 안 좋게 시장에서 이렇게 포장이란다. 안 좋게 조금 매도를 해버린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봤을 때는 만약에 물적 분할하고 나서 이제 자회사가 쭉 커가지고 계속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좀 괜찮을 수도. 근데 IPO를 하면서 주식을 팔잖아요.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상장을 한 이유는 이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그 돈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자회사를 상장하게 된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호재가 될 수가 없는 그럼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시장이 돌아서서 모바일 게임 섹터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 보면은 뭐 이렇게 통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무서운 현상이라고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이제 물적 분할을 엄청 에크프로 BM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 얘기 잠깐 의견 좀 들어볼까요? 지금 11년 만에 이제 가입자 감소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 기업의 어떤 전망.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겪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자라는 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서대 무선통신 사업자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SKT라든지 KT라든지 이 기업들이 그냥 무선 공짜폰 나눠주면서 그냥 긁어 모았어요 가입자를. 그러니까 지금 성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뭐 LG볼스도 그렇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은 최대 장점이에요. 알아서 구매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그냥 주가 거기서 고만고만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T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던데 뭐 BC카드라든지 K뱅크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새로 진출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고 앞으로 가입자를 폭발적 더 모은다? 그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가 제 예상에는 또 M&A를 진행을 하던 아니면 신사업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타겟층을 마련하는 게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는 게 아니면 M&A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어차피 넷플릭스는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가입자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입자들이 계속 봐줄 거란 말이죠. 봐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업자처럼 꾸준하게 돈은 계속 들어와.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에 써야 될까? 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신사업을 할 것인지 M&A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 또 아래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컨텐츠 OTT 기업들 저는 이거 괜한 우려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입자가 증가를 하다가 멈춘 거지 넷플릭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컨텐츠 공급은 계속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독자들이 빠지고 있는 현상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섭섭하죠.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아닌 우리 사람 아니야? 하긴 나도 가입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 안 빠졌어요. 2억 2천만 명에서 갑자기 20만 명 빠진 거 그건 너무 좀 과다다 봐요. 한 뭐 2천만 명 빠졌다. 이러면 큰 문제겠죠. 근데 20만 명은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주가도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네네.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앤세일이다. 저는 쇼박스 같은 거 사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쇼박스 같은 것들. 쇼박스 같은 거. 어차피 쇼박스는 이제 양다리예요. 네. OTT 영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 걸쳐서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 OTT 내에서도 양다리예요. 쿠팡 플레이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처가 넷플릭스만 물론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많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타 뭐 OTT 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공급할 거예요. 공급할 거고 이제 영화 쪽도 이제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영화 쪽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OTT뿐만 아니라 영화 쪽에서 양다리 걸치게 되면서 그 회사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의 몸값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영화 일단 망하잖아요. 그럼 넷플릭스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영화 가면 돼요. 그렇죠. 조금 얍삽하게 말씀드리면은 걔네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긴 제작사들은 사실상 큰 영향 뭐 넷플릭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빠지고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받는 그 수익이 정해져 있잖아요. 2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져 고정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4대 보험 직장인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영화판으로 가게 되면 프리랜서로. 이제 프리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월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건당페이로 가느냐. 그죠. 안정적 월급 받다가 이제 건당페이로 한번 갔다가 여기서 안 좋으면 다시 돌아갔다가. 그렇죠. 글로벌 OTT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넷플릭스는 또 법인카드 있고 넷플릭스 법인카드 싹 제작사 비용 처리 가능하잖아요. 비용 처리 다 됩니다. 이거 CG 한 3억 든다. 법 갔어. 이거 다 쓰고. 그런 거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관련해서는 또 쇼박스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제 코로나
되게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뭐지 그 영화 얘기 나오면서 이게 영화관의 순이익의 40%가 팝콘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를 찾았거든요. 상장이 안 돼 있어. 상장이 안 돼 있어. 아, 어디예요? 대한푸드텍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1998년부터 메가박스하고 CGV하고 영화관에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공급했는데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다. 이 회사에서 만든 팝콘 제품을 GS 리테일에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네. GS 리테일.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워요. 상장했으면 좋은데 상장에서 그 팝콘에서 사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곡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러네, 진짜. 팝콘에서 사야 되는데. 그 회장님은 이제 다른 회사 상장할 때 또 팝콘 드시면서 구경하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CEO라면은 상장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컨텐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개장 한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팀장님이 그 관련해가지고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마지막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팀장님한테?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누가요? 지금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일단 우선은 우리 팀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또 다 못 들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이 로봇 얘기해 주시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얘기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이게 난 거예요. 역시. 이게 너무 많아서 머리 그림을 그리고 오셔 팀장님.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알차고 깔끔한 소식 또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고민해야겠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